안녕하세요. 엘리카메라 엘리입니다. 오늘은 민트사에서 출시했던 후지 인스탁스 미니 필름을 쓰는 내려다보고 촬영하는 카메라 중 하나인 롤라이플렉스 즉석 카메라에 대해서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출시된 지는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국내에 저희가 이제 런칭을 해서 또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인기가 있는 카메라 중에 하나고, 사용법이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씩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시면 조금 더 멋진 사진들을 찍을 수 있어서, 이제 처음 사신 분들이라면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 카메라는 AAA 건전지 3개를 쓰는데요. 바닥 쪽에서 이렇게 열면 이제 비닐 같은 게 하나 있고, 얘를 밑에 깔고 그 위에 배터리를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배터리를 나중에 교체할 때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한 번에 다 빠지기 때문에 좀 편하게 넣으실 수가 있고, 배터리 넣는 게 약간 다른 카메라랑 다른 점이 대부분의 배터리들이 마이너스 방향을 먼저 넣게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를 먼저 넣고 배터리를 억지로 끼우려고 하면 배터리에 이렇게 이런 데가 손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발열이 나고 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서 항상 좀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 되는데, 플러스를 먼저 넣어야 되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방향대로 넣고 이렇게, 역시 플러스 쪽을 먼저 넣고 내려주는. 네, 렌즈캡 같은 경우는 여기 살짝 튀어나온 둥근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면 캡이 빠지게 되고, 다시 꼽을 때는 가운데로 돌려주면 캡이 고정되게 돼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캡을 일단 뺀 다음에 각 부위별 작동 방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초점을 맞추실 때는 왼쪽 편에 위치한 이 다이얼을 돌렸다가 위로 돌렸다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렌즈 안쪽을 한번 보시면 렌즈가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인데, 파인더를 열었을 때 파인더 안쪽을 보면서 초점링을 돌리면 흐려졌다 선명해졌다 하는 게 파인더를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초점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SLR 방식으로 아주 편하게 맞출 수 있는 카메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인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때 초점이 정확하게 맞았는지 인제 확인하는 용도의 확대경이라는 돋보기 같은 게 있는데요. 그건 위치가 어디 있냐면 파인더 앞쪽에 이제 접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열면, 이때는 눈을 완전히 바짝 대고서 그 확대경 위쪽을 보시면서 왼쪽에 초점링을 돌려주시면 이제 초점이 맞아지는 그 선명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확대경 같은 경우가 이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과격하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다 보면 얘가 뚝 떨어지는, 여기 안쪽이 사실 이렇게 다 이제 부착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가 뚝 떨어지는 이슈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수리는 가능하지만 고장 없이 오래 쓰시려면 확대경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살살, 약간은 좀 부드럽게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주는 거, 근데 고거 쪼끔 조심해 주시면 약간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를 모두 바꿀 수 있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편한 모드들이 들어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수동의 어떤 모드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즉석 카메라라서 조금 더 인기가 많은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리개 같은 경우는 렌즈 앞쪽에, 렌즈가 여기 있고 여기 아래쪽에, 여기 아래쪽도 위치하고 있는 다이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돌리면 5.6 부터 시작해서 22 까지 인제 바뀌어지게 되고요. 다시 5.6 으로 내리고 나서 한 번 더 돌려주면 별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별 모양 같은 경우는 보케 모드라고 해서 이제 불이 반짝반짝반짝한 그, 뭐 예를 들자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라거나 조명들이 작고 되게 많이 달려져 있는 부분을 초점을 의도적으로 날려주면 그 동글동글한 불빛이 별 모양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카메라 구매하셨을 때 안쪽에 설명서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넘겨보시다 보면 별 모양, 하트 모양 이렇게 그 샘플 사진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케 모드의 뜻이 인제 고렇게
작은 불빛들이 뭉글뭉글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게 그 별 모양으로 나오거나 혹은 뭐 어떤 모양들로 나오는 것들을 말해요. 근데 이제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불빛이 별 모양으로 나오는 모드가 아예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 모드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좀 중요한 것이 보케 모드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케 모드를 성공하려면 좀 작은 불빛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의도적으로 초점을 날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분들이 이렇게 뭉글뭉글해지면서 이제 별 모양으로 잘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고렇게 해서 보케 모드를 찍고 또 주변부가 어두울수록 훨씬 더 잘 보이게 돼요. 만약에 햇빛이 쨍쨍할 때는 그 뭔가 빛이 뭉글뭉글한 효과를 잘 보여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둡고 주변부가 어둡고 작은 불빛들이 많을수록 이 별 모드를 쪼끔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조리개 같은 경우는 인제 5.6 부터 22 까지 변하게 되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조리개에 대한 그 개념을 잘 모르신다면 조리개는 작은 숫자가 개방되고 밝아지면서 배경이 뿌옇게 날아가는 우리가 말하는 아웃 포커스 되는 아웃 포커싱 한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조리개가 개방되는 거고요. 반대로 숫자가 커지면 배경이 선명해지고 또 조리개가 조여지면서 굉장히 어두워지는 걸 의미하는데 근데 인제 밝아지고 어두워지고를 결정하는 게 조리개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셔터 스피드라는 또 그 한 가지의 기능을 더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왼쪽에 위치한 이 EV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앞쪽에서 설명할 때 이 카메라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수동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셔터 스피드를 디테일하게는 바꿀 수 없고 완전 오토 그러니까 어떤 조리개를 고르냐에 따라 그에 맞는 셔터 스피드가 자동으로 맞춰지는 카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리개 우선 모드로 찍혀지는 카메라예요. 근데 제가 왜 수동으로 맞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디테일하게 셔터 스피드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한 단계 어둡게 그다음에 정노출 한 단계 밝게 그렇게 인제 바꿀 수 있는 모드가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이 초점링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얘 레버가 EV의 중간에 가 있을 때는 바로 인제 적정 노출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한 단계 어둡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한 단계 밝게라는 뜻인데 이 밝기의 정도가 생각보다 꽤 커요. 그래서 뭐 약간만 어두워지거나 약간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좀 제가 느낄 때는 많이 어두워지고 많이 밝아지는 느낌인데 역시 이 레벨별 사진의 밝기가 함께 들어가 있는 그 샘플 이미지들을 보시면 그 설명서 안쪽에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리개 심도 차이에 대한 그 바뀌어지는 사진과 사진 샘플들과 이 셔터 스피드에 따라 바뀌어지는 사진 샘플들이 모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쪼끔 더 참고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올려드렸던 인스턴트 플렉스 TL70 플러스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인제 향상된 부분은 뭐냐면 이 카메라는 미니 필름을 쓰는데 인제 스퀘어 필름을 쓰는 카메라로 좀 바뀌어졌어요. 네 바뀌어지면서 동시에 어떤 부분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냐면 얘는 셔터 스피드가 그냥 자동과 한 단계 어둡게 한 단계 밝게로만 되는데 그 새로 나온 TL70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셔터 스피드를 디테일하게 수동 카메라처럼 바꿀 수가 있어요. 뭐 2분의 1 초 뭐 100분의 1초 해서 500분의 1 초까지 이제 바꿀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서 그 점이 인제 쪼끔 더 향상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역시 이 카메라 같은 경우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모든 기능들을 좀 수동으로 맞출 수 있는 재미가 있어서 저는 뭐 초보부터 또 카메라를 오래 쓰신 분들까지도 재밌게 촬영할 수 있는 즉석 카메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카메라는 역시 몇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왼쪽 부분에 보시면 그 파인더 아래쪽에 이제 여기 보시면 또 레버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쪽으로 레버가 갔을 때 이제 A라는 표시가 보일 거고요. 이쪽으로 갔을 때는 B라는 표시가 보이는데 이게 바로 장노출 모드예요. 그래서 여기 쪼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B라는 숫자가 눈에 보이는 게 바로 B 모드고, 이제 A 모드는 A라는 숫자가 보이는 게 A 모드인데, A 모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출의 자동 모드. 그래서 평소에는 이쪽 왼쪽에 가 있는 모드를 쓰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장노출 사진이라고 해서 어두울 때 이제 불빛이 이제 쭉 지나가는 그 잔상을 담고 싶다라거나 이럴 때는 이제 B 모드를 사용하실 텐데, 그때는 이제 이쪽으로 옮겨 주셔야 되는데, 좀 많이 실수들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요렇게 모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예 만지지 않고 쭉 찍었다가 사진이 다 하얗게 나오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인제 얘는 B 모드로는 낮에는 절대 놓고 찍지 않기 때문에 항상 평소 촬영하실 때는 A 모드로 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좀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은, 이렇게 밝기를 수동으로 맞출 수 있지만 좀 더 어두운 공간에서 더 밝게 찍을 수 있는 그 플래시를 내장하고 있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얘는 플래시가 어디 있는지 막 이렇게 찾아봐도 '어디 있지?' 하는데, 어디 있냐면, 자 여기 약간 번개 표시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서 여기가 플래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촬영하실 때는 셔터를 누르면 바로 여기서 플래시가 이제 뻥 하고 터지게 되는데, 플래시가 막 굉장히 세거나 광량이 세거나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먼 쪽에 피사체가 있다면 당연히 그 빛이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얘를 다시 넣으실 때는 이렇게 눌러서 딸칵 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딱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인제 이렇게 하셨다면 실제로 촬영하는 버튼들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가 셔터고요. 그다음에 옆쪽을 잘 보시면 또 까만 색깔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 셔터와 필름을 뽑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마디로 이 카메라는 셔터를 눌렀을 때 필름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카메라가 아니라 찍고 나서 반드시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 만약에 두 번 찍고 한 번 뽑으면 그 두 장이 겹쳐 찍을 수 있다는 뜻인데, 그게 다중 노출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카메라는 다중 노출이 가능한 카메라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한 장 찍고 저쪽 편을 한 장 찍으면 그 두 장, 이렇게 두 번 찍은 다음에 한 번 뽑으면 그 두 장이 한 장의 필름에 겹쳐져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찍고 이 버튼을 눌러주는 거를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그 인스탁스 미니 필름을 가져오지를 못해서 이 미니 필름을 넣는 거를 못 보여드리긴 한데, 필름 넣는 방법을 일단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름이 준비되셨다면 그 인스탁스 미니 필름 같은 경우는 이제 까만 색깔 이렇게 플라스틱 통 안에 필름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 필름은 항상 첫 번째 장은 필름이 아니라 이렇게 걔를 막아주는 이제 까만 색깔 막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필름을 이렇게 해서 필름 이렇게 넣으시게 되는데, 그 노란 색깔 스티커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쪽 면이 되게 이쪽으로 보이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넣으신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고 나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막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필름을 넣고 나서 이 왼쪽에 있는 뽑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제 안쪽에서 막이 여기서 파인더 가장 아래쪽에서 쭉 하고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걔는 이제 그냥 버리시면 되고, 그다음부터 촬영이 시작되는 건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조리개 고르고 그리고 EV를 고르고 그다음에 찍고 나서 또 뽑겠죠. 그러면 필름이 이제 안에서부터 쭉 올라오게 되는, 이제 그런 순서대로 촬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5 년간 이 모델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나 또 제가 이렇게 좀 유용한 팁을 드렸던 것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 카메라 자체가 이렇게 들고 위에서 아래로 촬영하는 카메라다 보니까 사실 찍는 순간 흔들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얘는 셔터를 딱 누르는 그 순간에 숨을 한번 참아 주시고, 사실 이건 다른 카메라들도 다 동일한 거긴 한데 그래도 쪼끔 더 많이 흔들리는 편의 카메라라서 고 점을 저는 좀 항상 숨 딱 참고 셔터 누를 때, 네, 그리고 인제 필름 뽑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제 고 부분들을 쪼끔 견고하게 잡아 주는 게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 이 조리개를 잘 고르셔야 되는데, 조리개를 잘 고르신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둡거나 되게 햇빛이 없는 상황에서는 조리개 작은 숫자를 쓰는 거, 그리고 햇빛에서 햇빛이 있거나 되게 밝은 상황에서는 조리개 큰 숫자를 쓰는 게 인제 기본적인 건데, 근데 이 카메라 자체가 들어가는 후지 인스탁스 필름이 감도가 굉장히 높은 필름이에요. 한마디로 밝은 필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스탁스 미니 필름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감도의 필름은 없어요. 그 컬러 중에서는 딱 그 고감도 필름 하나밖에 없어서, 한마디로 햇빛에서 아무리 조리개를 큰 숫자를 놓고 찍어도 사실은 필름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햇빛 좋을 때 어떤 밝은 곳을 향해서 찍으면 하늘이 좀 하얗게 날아가는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름이 너무 밝아서, 그리고 이 카메라가 조절할 수 있는 그 밝기 어둡기가 딱 그게 한계여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민트사에서 만들어냈던 게 뭐냐면 ND 필터 세트라고 해 가지고 여기 렌즈 앞쪽에 끼우는, 그러니까 여러 단계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ND 필터를 한번 테스트를 해 봤더니 정말 인제 야외에서 촬영을 할 때는 좀 하늘을 하늘색답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좀 야외 촬영이 많은 분들은 렌즈 킷을 함께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근데 주로 내가 아주 햇빛이 쨍쨍할 때 찍는 게 아니라면 크게 필요하지는 않은 액세서리이기는 해요. 근데 혹시라도 야외 사진을 많이 찍는다면 계속 밝게 나오는 부분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ND 필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또 괜찮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이랑 그 앞부분이랑 잠깐 연결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햇빛 좋을 때는 그래서 이 EV가 항상 마이너스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최대한 이 카메라가 찍을 수 있는 어둡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외가 너무 밝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로 가지만 그 밖의 상황에서는 사실 거의 중간에 놓는 경우가 좀 많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플러스로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 뭐 이것도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햇빛이 아주 쨍쨍할 땐 무조건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 고거까지 또 함께 생각해 두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사실 후지에서 나온 카메라가 아니고, 근데 이제 후지 인스탁스 미니 필름을 쓰죠. 그래서 이제 이 인스탁스 필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스탁스 카메라들에 맞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얘네가 인제 안에서 찍고 올라오는 필름을 이제 인화시켜 주는 그 필름이 이렇게 롤러를 통해서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완벽하게 후지 필름과 후지 카메라처럼 그게 그 압력과 뭐 요런 것들이 딱 맞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이제 그 제조사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뭐가 쪼금 후지 카메라하고 좀 다르냐면, 후지 필름을 쓰긴 쓰지만 이 필름이 나와서 그 인화되는 시간, 그 인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쪼끔 기다려야 이제 사진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안부, 그러니까 어두운 영역이 많을수록 그 어두운 영역이 한 번에 깔끔하게 쭉 인화되지 않고 약간 인화가 천천히 되다 보니까 좀 얼룩덜룩하게 처음엔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점차 지나면 그게 이제 선명하고 또 좀 더 진하게 변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였어 가지고 고렇게 쪼끔 알아두시면 약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찍고 나면은 이제 그냥 빈 통을 빼고 새로운 이제 필름을 다시 넣으면 되는데, 카운터가 있기는 하거든요. 여기 요 부분이 카운터고요. 새로 필름 넣으면 알아서 10 부터 인제 인식해서 19, 87 이렇게 아래쪽으로 숫자가 떨어지는 카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되는 중요한 것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주의사항도 중간중간에 제가 다 알려드렸고, 그래서 이제 미니 필름을 쓰기 때문에 카메라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거의 그 필름 카메라 롤라이플렉스랑 사이즈 자체가 좀 비슷한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약간 실제 필카의 롤라이플렉스를 쓰는 것 같은 기분이 좀 있는 카메라라서 이제 좀 재밌게 또 촬영을 하실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같이 올려드렸던, 이게 좀 이전에 올려드렸던 그 인스턴트 플렉스 TL70이랑도 함께 비교하셔 가지고 보시는 것도 좀 재밌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도 또 재밌는 카메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